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충청남도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며 국비 1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올해 본 예산보다 무려 1조 원 이상 늘어난 건데요. 지역 주요 현안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은 656조 6천억 원입니다. 올해 본 예산보다 2.8%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소 증가폭입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속에서도 충남이 내년도 정부 예산 10조 1,6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앞자리를 바꿔온 충남이 사상 첫 국비 10조 원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국비 증가율도 12.2%로 역대 최대입니다. 그래서 증가 폭면에서 역대 최대고 또 이 도정 사상 최초로 10조 원대가 넘었고 돌파를 했고 또 저희가 올 연초에 계획했던 10조 원을 무난히 여기에 500억 원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 예산이 추가로 배정되면 실질적으로는 10조 2천억 원대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이 확보한 주요 예산에는 충남혁신도시 치벤모빌리티 영재학교 설립 용역비 5억 원, 서상공항 건설 설계 용역비 10억 원, 계속사업인 평택 5송 2복선화 3조 1,800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천안과 아산의 현안인 충남재활병원 건립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기획비,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 설계비 등도 반영됐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 시작되는 대형 SOC 사업과 지방이항 사업의 국비 미반영, 공공기관 이전 지원 등으로 일부 예산을 담아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방이항 사업으로 결정이 된 이러한 부분들은 국가에서 예산을 줄 수 없다 해서 일부 저희들이 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이 좀 미뤄짐에 따라서 예산을 담기에 좀 한계가 좀 있었고 또 김 지사는 또 일부 SOC 사업이 내년에 완료돼 내후년부터는 국비 확보액 증가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2025년 11조, 임기 내 12조 확보를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세종 지역 공약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국립 중입자 가속기 의료센터 설립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실현되면 국내 세 번째 치료시설이 될 텐데요. 하지만 전액 민자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가 꿈의 암치료시설로 불리는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을 위해 국내외 5개 관련 기관과 협력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에 이은 국내 세 번째 중입자 치료센터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게 한 13개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성공한다면 우리나라가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의 선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100% 민자 유치를 통해 이뤄집니다. 총 5천억 원을 들여 중입자 암치료시설을 비롯해 건강검진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구성된 암치료센터를 구축하고 오는 2028년 개원하는 게 목표입니다. 시는 센터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에 나서며 각 기관은 인력 양성과 자금 제공, 사업 수행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른 대학이 갖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 최고의 원자력 공학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대와 공대가 같이 합해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파트너가 아닌가. 弊社は韓国に重粒子線治療装置を納入した実績のあるメーカーで、韓国国内においてはすでに治療が開始されています。今後、韓国における重粒子線治療の普及に向けて、より一層協力し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 센터가 설립되면 중부권 암 환자의 생명과 건강권은 물론 진료 선택권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번 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력각서 체결에 불과한 데다 이미 제주에서 관련 사업이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어 앞으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 시민들의 수건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충무교 건설공사입니다. 홍수의 부족은 물론 노후화된 데다 병목 현상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실시 설계를 시작한 지 약 4년 만으로 오는 2027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홍수의 부족은 물론 시설 노후화와 병목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충무교 건설공사가 드디어 착공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실시 설계에 들어간 지 약 4년 만입니다. 충무교차로부터 석정교차로까지 954m가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되며 길이 295m의 충무교와 교차로 두 곳이 포함됩니다. 실질적인 공사는 동절기가 끝난 뒤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공사 기간은 약 46개월로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7년 하반기에는 준공될 전망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대전국토지방관리청은 내년부터 공사가 실시되면 차량 우회 등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양해를 구하는 한편 최대한 공사를 빨리 진행해 시민들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시 설계부터 타당성 조사 누락까지 지연을 거듭해온 충무교 건설공사. 드디어 착공을 알리면서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해결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요즘 추위만큼 꽁꽁 얼어붙은 우리 지역 경제에 훈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케이블 TV 공동기획 시간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골목 상인들은 지금이 코로나19로 고립됐던 때보다 손님이 없어 더 힘들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도 지역 특성을 잘 살려 고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게 하는 곳도 있는데요. 먼저 보실 리포트는 기존에 있던 환경의 지역 특성에 맞는 이야기를 담아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수원 화성의 행궁마을 이야기입니다. 김효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기자기한 카페와 음식점으로 가득한 거리. 화성 행궁을 품은 마을, 수원 행궁동입니다. MZ세대부터 중장년층, 가족과 친구, 연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명소답게 추운 날씨에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건물도 안 높고 해가지고 그리고 감성 있는 카페 많아서 자주 와요. 카페 갔다가 저기 성곽 걷고 이렇게 산책하고 맛있는 거 먹고 하는. 트리와 장식, 반짝이는 조명으로 연말 분위기를 느끼다 고개를 돌리면 보이는 성곽길 풍경. 이른바 행리단길로 널리 알려진 행궁동 일대는 고즈넉한 한옥과 어우러진 색다른 볼거리로 특히 MZ세대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4번은 오는 것 같아요. 일단 사진 찍을 때가 많고 카페도 다 그런 인스타 감성을 사장님들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되게 예쁘게 꾸며놨어요. 상인들은 수원 화성 행궁 풍경과 어우러지면서도 트렌드를 놓치지 않도록 인테리어와 메뉴를 다양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문화재들이 뷰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좀 장점으로 활용을 해서 포토존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옥 컨셉의 음식점으로 탈바꿈했는데요. 연령에 상관없이 젊은 층부터 어르신이 모두 즐길 수 있도록 실내 인테리어나 메뉴에도 신경을 썼고요. 지역 상인들의 다음 목표는 방문객들이 더욱 오래 머무르는 행궁동을 만드는 겁니다. 이를 위해 마을 축제와 연계한 이벤트, SNS 홍보는 물론이고 플리마켓을 비롯한 상인의 차원의 행사도 늘려간다는 포부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체류 시간이 굉장히 짧으세요. 이제 식사하시거나 커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즐길 거리, 볼거리, 체험할 거리를 이제 늘려서 체류 시간을 늘려. 수원화성 일대에서 풀어가는 VR 게임 수원화성의 비밀. 수원시는 내년 3월 체험 구간을 늘리고 상점 안팎에서도 게임을 이어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디지털 콘텐츠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이 행리단길이 단순히 먹거리 이외에도 다양한 수원화성 배경으로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수원화성 일대에서는 문화재 야행과 능행사를 비롯한 굵직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화성 행궁을 품은 관광지 행리단길. 지자체와 지역 소상공인들은 보다 많은 관광객이 보다 오랜 시간 행궁동에 머물 수 있도록 즐길 거리를 계속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이 수원 화성의 행궁동처럼 오래전부터 있어온 공간에 새바람을 불어넣은 곳도 있지만 없던 것은 만들어 새로운 문화를 심는 데 성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즐겨 찾고 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진 양평군 이야기인데요. 이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지난 2012년 추진됐던 아트로드 조성 사업이 양평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TV 신승훈 기자입니다. 2차선 길을 따라서 주변에 전시 공간이나 갤러리 카페가 들어서 있는 국지도 88호선 일대입니다. 강상면과 강하면으로 이어지는 이 도로변에는 과거 20여 개의 문화예술 공간들이 자리했습니다. 이후 지난 2012년 520억 원 규모로 추진된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사업이 무산된 후 다수의 공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화예술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것으로서는 이 시설을 운영할 만한 충분한 경제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예술인들의 작업 공간과 전시장들이 남아있어 다시 한번 아트로드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강상 강하 아트로드 포럼은 올해 두 번째 행사를 열었습니다. 포럼 측은 아트로드라는 이름으로 예술 작품들의 전시 공간을 확보하고 일반 관객들의 참여를 쉽게 하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복합문화 공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최대한대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민선 8기 양평군의 핵심 과제에도 담긴 아트로드 계획은 양평군의 문화도시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따라 강상과 강하, 양강섬, 굴림미술관 등의 문화 인프라를 연결하는 방안이 모색 중입니다. 양평 예술인에 대한 DB 작업을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과 더불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하는데도 설문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양평군 군민들이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 그런 걸 좀 같이 좀. 문제는 양평군이 올해 보통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 등에서 393억 원 등 모두 600억 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내년 신규 사업이 사실상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아트로드 사업의 재추진도 이 같은 맥락에서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 이렇게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은 상인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여기에 전문가의 손길이 더해진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일 겁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유명 먹거리 관광지가 된 충남 예산시장이 그 대표적 사례가 될 듯한데요. 예산시장은 자타공인 음식점 사업의 천재란 별명을 얻은 더본코리아 백종원 씨의 직접적인 지도로 전국에서 유명한 먹거리 관광지가 됐습니다. 이 성공을 계기로 충청남도 내 여러 지방자치단체들도 백 씨와 손잡고 지역 특성에 맞는 축제를 만들어 경제적 파급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LG 헬로비전 정호성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올해 새롭게 영업을 시작한 예산시장.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와 협력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메뉴입니다. 백 대표가 직접 나서 사과 등 예산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메뉴의 개발을 돕고 전 세대가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음식이 마련됐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 여기 와서 장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런 기회 자체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신나게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많이 오르고 있고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6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백 대표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꾸준히 영상이 업로드돼 큰 홍보 효과를 누렸습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다른 전통시장의 바가지 요금과 달리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고요. 네, 맛도 되게 맛있습니다. 네, 드셔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개장 11개월 만에 약 270만 명이 시장을 방문했고 연말까지 방문객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 가운데 다른 지역 방문객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예산시장의 인기에 힘입어 예당호 출렁다리와 수덕사 등 지역 내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도 늘었습니다. 올해 예산군을 방문한 방문객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예산군과 백 대표가 함께 기획한 지역 축제도 잇따라 성공했습니다. 올해 9월에 처음 열린 예산 맥주 페스티벌은 당초 예상보다 3배 많은 25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또 예산장터 삼국축제의 경우 역대 최다 관람객인 42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저희가 또 계속 아이디어 나오면 관련 사업 찾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수시로 제공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과 금산 등 충남 지역 다른 지자체도 백 대표와의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에 열린 홍성 바비큐 축제의 경우 더번코리아에서 특수 제작한 화덕과 유명 유튜버의 바비큐존 등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결과 축제 기간 3일 동안 홍성 구민의 5배 이상인 50만 명이 축제를 방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속버스와 숙박업소가 매진되는 등 경제 효과는 약 39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홍주 읍성 주변 식당은 물론이고 홍성 군 내 대부분 식당의 매출이 2배 이상 올랐고 숙박업소의 경우 인근 덕산까지 만실되는 등 축제의 가시적 효과를 이번에 체험했습니다. 올해 전통시장과 축제를 통해 충남 곳곳에서 입증된 백종원 대표의 효과. 내년에는 예산에 방치된 공장 등 지역 내 숨겨진 자원을 발굴해 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그런가 하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킨 지역도 있습니다. 사법고시제도 폐지로 고시생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고시초는 공실이 되고 주변 상가들도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를 맞았던 서울 관악구의 대학동은 이 같은 우려를 싹 걷어내고 창업 중심지로 빠르게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관악구가 이곳에 벤처와 스타트업 1000개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울 정도로 이곳은 창업 기회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소식 HCN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고시생만 4만 명 이상으로 추산됐던 관악구 대학동. 사시 폐지 이후 현실이 된 고시생의 이탈은 공실 증가, 가게 폐업 등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게 침체 우려에 휩싸였던 고시촌. 지금은 창업 열기가 대신합니다. 2020년 5곳이었던 관악구의 창업 보육시설은 올해 16곳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9곳이 대학동과 인접한 삼성동에 들어섰습니다. 여러 육성 사업과 기업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저렴한 임대료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 사무실 공간 얻기가 참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그걸 안정적으로 일단 해주시니까 너무 좋고요. 근데 이제 엔지니어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회계라든가 법률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분야에도 사실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써서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도와주시니까. 지난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은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기반시설 확충 등 더욱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대학동을 비롯한 관악 S밸리가 한층 매력적인 창업 후보지로 떠올랐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관악구는 민간시설 입주 기업까지 포함해 500개 이상의 기업이 지역에 유입됐고 3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낸 것으로 추산합니다. 직접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서울대 근처에 있는 대학동, 낙성대동 일대에 우리 벤처 창업밸리로 집적을 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는 일자리가 향상이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는 다시 관악구에서의 성장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지난해 관악 S밸리 소속 기업 한 곳이 CES 최고 혁신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에도 2곳의 혁신상 수상 스타트업이 배출된 점 또한 청신호입니다. 관악구에서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꿈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만큼 더 많은 벤처와 스타트업의 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들어오기 이전과 들어온 이후의 기업들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S밸리가 단순히 꿈은 아닐 수 있겠다. 신림 창업밸리, 서울대와 함께하는 창업 히어로, 민간이 조성한 창업 공간까지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가 대학동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젊고 우수한 인재 유입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역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동은 명실상부한 벤처 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관악 S밸리의 다음 과제는 팁스타운 유치. 다양한 민간 벤처 육성 기관을 팁스 운영사로 지정해 투자와 보육은 물론 연구개발 자금까지 지원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벤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벤처 또는 스타트업들은 국내 시장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마켓을 목표로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것을 다양한 말 그대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팁스타운이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때 위기라 불렸던 대학동은 젊은 창업 인재들이 글로벌 기업을 꿈꾸는 기회의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고시촌이란 과거를 뒤로 하고 창업촌이란 미래를 향한 지역의 움직임이 속도를 냅니다. HCN 뉴스 박주현입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함께 국내외 자동차 산업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교통체계도 그만큼 똑똑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추진한 천안시 지능형 교통체계가 준공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호등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교통량과 차종, 대기 차량 등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됩니다. 통과하는 차량의 번호를 인식해 출발지와 도착지의 이동 구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교통정보센터에 모아져 신호 제어를 비롯한 천안시 교통정책 수립에 활용됩니다. 보행자들의 안전시설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바닥에도 신호를 표시해주고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 등 신호가 짧게 느껴지는 보행 약자들을 위한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신호가 바뀔 무렵 횡단보도 안에 사람이 감지되면 보행자 신호가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지능형 교통체계가 준공됐습니다. 국비 57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교차로 60곳, 스마트 횡단보도 23곳 등이 설치됐습니다. 24년 ITS는 사업비 88억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 교차로, 스마트 횡단보도, 교통정보 전광판 등 교통신호 민간 개방과 같은 사업 범위를 지속 확대하여 이를 통해 시는 장기적으로 자율주행 기반의 미래 교통체계를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